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우리 시장은 조금씩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아침부터 이란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시장도 약간은 출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열어보면 좋을지 또 한 주 동안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의 코인에서 힌트를 제대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날 일제히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들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유가 급등이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로 쿠웨이트는 일부 원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이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2월 비농업 일자리가 9만 2천 개 감소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견조한 고용을 보여왔었던 미국인데 이렇게 예상 밖의 고용 충격이 나온 데다가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연준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불확실성 속에서 나올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조금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을까요?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내용 첫 번째로 하나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약 5개월여 만에 2주 연속의 순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4억 2,25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게 포착이 된 건데요.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트를 통해서 5억 5,770만 달러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7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다시금 7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렇게 약간 아쉬운 가격적인 흐름 안에서도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무너지지 않게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도 5주간의 순유출세가 끊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은 이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관들의 하방 지지를 다시금 조금 리테스트하는 듯한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죠. 다음 내용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트바를 선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즈타바는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보기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굉장히 강경파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었던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장과는 상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란과 미국과의 대립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즉각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아침에 순식간에 6만 5천 달러까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죠. 미국과 이란 간의 대치 속에서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선방에 오기는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우리 시장도 하방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새 지도자 선출로 이제는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거시적인 악재가 우리 시장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금 더 이슈를 팔로우업 하시면서 시장의 반응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 그리고 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42% 하락하면서 현재는 66,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65,000달러대까지 훅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올라온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 넘게 빠지면서 역시나 2,000달러 내어준 모습이고요. 현재는 1,954달러 선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는 0.33%, 비트와 이더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낙폭이 조금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4달러는 내어준 모습들, 그리고 솔라나도 0.63% 하락하면서 90달러 내어주고 다시 한번 82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의 시장의 밀림은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던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수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를 또 대비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 만큼 한 주 동안의 거시적인 전략도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꼭 정보방 안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왔었는데 정보방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관제 종목도 들어가고 시장이 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다 설명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양하게 분석을 준비해왔으니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2주 만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공교롭게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얼굴 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을 방송에서는 못 보는 와중에도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님 통해 확실한 전략들 받아가셨습니다. 우선 지난주 히든코인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히든코인을 선물처럼 주고 가셨는데 2주 동안 이 선물이 정말 활활 불타올랐네요. 맞습니다. 이 오브스가 이제 회사 자체가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타 체인이라든지 사하라 AI 얘들도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심화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바본가요? 조금은 그렇죠. 네. 시장이 어떻게 지정한 리스크라든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테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나니까 코스피에서는 오일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관련 주면 코인은 또 이제 이스라엘 관련 코인, 옛날에 2022년도에는 웨이브라는 또 러시아 코인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회원님께서는 종호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오브스 이거는 일단은 13원, 14원대 저희 추천을 드려가지고 일단 19원, 21원에 매도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와, 네. 정말 고점에서 잘 파신 분도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20원 하면 돌파될 것 같다. 근데 아직 모릅니다. 이게 이란 미국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오브스는 일단은 지금 단기 저점이 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2주 전 히든코인이 바로 오브스였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해칭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증시 안에서 확실히 조금 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스라엘 관련된 코인이 오브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더 불거지니까 오브스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46%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같고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제대로 받아가신 분들은 전문가님이 방송을 쉬시는 동안에도 이렇게나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같이 한번 만나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든코인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죠.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얘기는 계속해서 뉴스로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른 뉴스들은 또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뭐 ETF 이걸 수정본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월가로 이제 월가와 같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BTC 안에 유입이 되겠다. 뭐 커플링 하겠다,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과정이라 가지고 이거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 두 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미국 이란 전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가 급등 이걸로 인해서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달러도 페트로 달러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엔화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빅스 지수도 20몇 % 오르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원유도 오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금을 결국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오브스라든지 아니 비트코인이라든지 내가 원했던 이제 알트코인이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는 분할로 이제 잡으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빨리 일찍 끝날 것이냐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망 말고도 뉴스 네이버 뉴스를 보시더라도 참고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정보방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유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그때는 진짜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짜 100달러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최고치의 그런 위험 레벨은 이제 찍고 내려오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천장을 모르고 더 올라가려는 건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실까요? 일단은 뭐 UAE라든지 중동에서는 지금 원유 비축량이 너무 최대로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일단은 그 전까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의 차트를 보면 원유는 아직까지 고점 돌파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 조금 남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은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결판이 나야 이제 뭐 이제 그 다음 섹터들이 뭐 금으로 갈지 은으로 갈지 달러로 갈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올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00달러가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의의는 가지고 있는 건 맞겠죠.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유가 충분히 조금 공급이 많은 상태였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격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문가님께서는 이 많은 이슈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지 별표까지 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정보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일단은 마지막 별 5개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크라켄 파이낸셜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크라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거래소인데 이게 이제 연준 계좌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배드와이어라는 결제망입니다. 이게 뭐 월가랑 이제 아니면 은행끼리 왔다 갔다 되는 돈이 미국에서 뭐 하루에 많게는 3,000조에서 4,000조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망을 배드와이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연준입니다. 연준이 이제 뭐 은행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제망 자체를 크라켄이 먼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이- 굉장히 그러면 의미 있는 소식 아닐까요? 매우 의미 있는 이제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 자체를 비축 전략 자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라켄이 먼저 이제 연준과 이제 뭐 커플링이 좀 살짝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정말 비트코인 암호화폐계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이런 뉴스들도 좀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클라리티 법안까지 뭐 수정도 나오고 은행과 이제 싸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우리 시장이 조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크라켄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와 관련된 얘기도 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전통적인 이런 기관들까지도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클래리티 법안은 또 언제쯤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얘기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을 조금 중점으로 놓고 얘기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은 또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7만 달러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단 말이죠.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다. 아니다. 잠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속이는 거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의 입장은 속이는 거였을까요? 네, 저는 좀 속였다고 봅니다. 슬프네요, 갑자기. 차트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대 심리가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상단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뭐 내려가고 있다가 기대 심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떨어진 거라 가지고 이 또한 이 흐름 자체는 이제 개미들의 기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고래들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많이 위축할 수 있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무빙 자체를 누가 만든 겁니까? 트럼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트럼프로 이제 인해서 올랐던 것들은 이제 결국 되돌림, 제자리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 프리미엄으로 올랐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클라리티 법안 이거 방해하지 말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올랐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말 한마디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대 심리로 오를 거야 이제 매집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제자리로 왔을 때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 매집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갔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쵸. 그나마 좀 내려갔을 때 뭐 풀매수보다는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신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러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7만 달러 한 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신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그건 진짜 리얼 저점이 맞는 걸까요?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빙하기라고 합니다. 빙하기면 얼어붙어서 안 움직이는 거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걸 겪어야 이제 누군가 이제 신규 고래들이 조금씩 걔들이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하게 슬슬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랑 해서 뭐 어떤 고래들이 뭐 몇 개 들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문가님이랑 차트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님은 60K 지지가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60K가 지지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걸 지지를 이탈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 7월 달 안으로는 48K를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앞자리 5까지도 깨질 수 있다. 3짜리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4는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가 1계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기가 2계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3계단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는 빙하기가 오면서 이제 연말에 이제 뭐 트럼프 이제 중간 선거 맞춰가지고 네. 이제 아니면 트럼프가 지지율이 꺾이든 말든 그냥 비트코인을 죽여버리고 계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저기에 써두신 것처럼 ETF를 통해서는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주간 기준으로는 순유입세 뭐 지속됐다.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만나봤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단편적으로 ETF의 유입세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돈을 들고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매도를 하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입세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근데 이
제가 말 적어 놓은 게 뭐냐면 ETF 연속 유입세라는 거에서 나오면서 이제 뭐 계속 80K를 갈 거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ETF 유입세는 이제 정말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결국에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유입세라는 건 유입된 만큼 다르게 또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또 뭐 규제가 또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ETF를 통한 다른 시각이 조금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ETF로 기관들이 자금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큰 하방의 압력을 견뎌야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 역시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면 이더리움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일이랑 중요한 게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네. 예, 중요한 거는 저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 이런 거는 가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이더리움이 가스비 뭐 트랜잭션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뭐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상황이 나온다면 또 조금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2,600달러, 3,300달러 박스권까지 좀 올라온다면 좀 반짝 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한번 현금을 확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환호를 할 게 아니라 이때 내가 현금 확보를 좀 해둬야겠다 하고 빠르게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리플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조금 잠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려놨던 추세선 안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네요. 네, 뭐 이탈은 했지만 이 부분은 제외를 해버리고 이 중간 중첩된 구간에서 지금 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밑에 달린 아래 꼬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1,500원. 오. 맞습니다. 1,500원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리플이 지금 2,000원에 대한 지지가 지금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좀 고무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클라리티에 대한 법안이 뭔가 사가지고 살짝 좀 매수세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리플이 오르면 하락장이다. 기억나십니까? 아, 이거 참 리플 2024년 입장에서는 너무 네.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리플은 지금 새로운 촉매제가 너무 지금 뭐 클라리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없고 이거를 묻을 수 있는 게 뭐 이란 미국 전쟁,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ETF 유입세로 해가지고 뭐 거대 유대인이 비트코인을 폭락시켰다라면서 뭐 이제 퍼드도 날라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리플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2,000원 선을 지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중첩된 구간 2,500원, 뭐 2,9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제가 리플 가지고 있다면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고 현금을 꽉 쥐고 있고 1,400원, 1,3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번 걸어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XRP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현금 확보해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추천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오브스를 추천해도 되고 사하라 AI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라. 그리고 제타체인도 뭐 파트너십 맺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이제 뭐 성심성의 있게 이 코인 말고도 다양한 코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이 본 코인은 일단 이번 주는 한 40%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목표가는 40%다라고 코인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하시네요. 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